AI 디자이너로 뭘 만들었느냐에 따라 다른데 AI로 제품을 디자인했다. 제품이지. 뭐 AI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지금 AI를 많이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는 사람. 잠깐 손 들었다 내렸는데 그럼 계속 손 들고 있어. 좀 벌써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은 AI를 무조건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안 쓰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렇죠? AI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회에 나가면 디자이너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한 그룹은 AI가 한 디자인을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또 한 그룹의 디자이너는 아 얘는 요 부분이 좀 이상한데 요걸 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수정과 개선을 할 수 있는 두 디자이너로 그룹이 나눠지거든요. 요게 AI 디자이너의 수준이라 그러면 밑에 있는 디자이너가 있고 한 그룹은 위에 있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밑에 있는 디자이너는 어떻게 해야 돼? 딴 일 해야 돼 빨리. 왜냐면 인간이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디자이너의 수준보다 AI의 수준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쓸데없는 인력이 양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를 많이 쓰되 좋은 디자인을 보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키우셔야 돼. 그 좋은 디자인의 안목을 어떻게 키울까?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걸 많이 봐야 돼. 그럼 좋은 건 어디 있을까? 자꾸 좋은 전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서 보고 디터 램스라는 사람이 쓴 책 이런 거 열심히 그림도 책도 많이 보고 또 애플 디자인 이런 책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해마다 도록 나오는 거 우승작들 열심히 보고 IF 디자인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좋은 디자인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눈에 계속 익혀야 돼. 디자인 교수가 보는 AI는 다 제품이다. 작품은 아니다. 최근엔 좋은 디자인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최근에 디자인이 옛날같이 어떤 손으로 만지는 어떤 그런 피지컬한 그런 디바이스를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브랜드 경험,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UI, UX 이러는 거를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이 피지컬한 디바이스에서 여러 가지 사용성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슈를 하다가 우연히도 스크린으로 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지 그게 다가 아니죠. 애플 디자인의 뭐 유저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를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그리고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 그러면 만사에 불평이 많아야 돼. 불만이 많아야 돼. 저는 원래는 되게 만족하는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이 저랑 어디 가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갈 때마다 트집을 잡거든. 식당에 앉으면 왜 안내를 이따위로 하냐, 주문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냐, 막 계속 컴플레인을 계속 하거든요. 와이프는 오래간만에 밥 먹으러 가는데 좀 조용히 먹고 가자. 그런데 못 참아.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두꺼운 거 한 300페이지짜리 하나 빈 노트 사가지고 거기다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경험의 일기를 쓰세요. 이 앞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들어가는 문이 너무 이상해. 어디 카페 들어가면 어떻게 제일 먼저 뭐예요? 자리 잡잖아요, 자리. 딱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좋은 자리는 먼저 다 딴 사람들이 앉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처음에 왔을 때 좋은 자리를 왜 앉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고 왜 내가 앉은 자리는 이렇게 후진대에 위치해 있을까? 요거를 새로 바꾸면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 경험할 때마다 하루에 하나씩 노트를 정리를 하면 그거 여러분들 2년만 하면 600페이지를 채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들 600페이지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이런 정도의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껍벅 죽는 거지. 다른 데 어디 갔더니 지난번 그곳에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해놓은 데가 있다. 그럼 그런 거에다 사진 찍어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걸 만들면 진짜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인계는 뭐가 문제일까요? 디자인계는 홍익대학교가 문제예요. 사회에 나가면 한 60%, 70%가 다 홍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전공을 하고 다른 대학에서 온 사람들이 살아남지를 못해. 다양성이 없어. 제가 89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가서 디자인 회사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디자이너라 이렇게 써 있었으면 제가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너 전공이 뭐니? 내가 아는 미술대학이나 디자인대학을 나온 사람은 10%도 안 돼. 그 당시는 제일 많은 게 기계공학, 그 다음에 컴퓨터,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뭐 언어학, 생물학,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공을 다 한 사람들이 모여서 디자이너라는 명함을 가지고 일을 그게 89년도 얘기인데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죠. 거의 한 35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도 시작도 못했어요. 시작들이 이제 우리가 문과, 이과 이렇게 구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문과 사람들인가 이과 사람들인가.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좌뇌적인 사람이냐 우뇌적인 사람이냐, 이성적인 사람이냐 감성적인 사람이냐. 감성에 치우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성은 서로 공감을 하면 끝나죠. 근데 이성적인 거는 공감한다고 끝나나요? 아니죠.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디자인은 감성의 이슈일까요? 이성의 이슈일까요? 96년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LG전자에 제가 갔어요. 전무님이 미치겠다고 좀 나박사 같은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되겠냐고. 그때 한 80명 정도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그 80명이 내년도 출시할 제품을 이렇게 앞에다가 목합을 세워놓고 품평회를 하면 5분도 안 된대요. 쭉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를 딱 보고 와 이거 죽이는데 그렇죠. 야 죽인다 이걸로 끝. 5분 만에 끝내. 그럼 자기가 이제 그거를 들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갈까요? 사장님 방에 가겠지. 사장님 저희들은 이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 이씨 너 나 죽일라 그래.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디자이너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이거 우리가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죽이는 디자인인데 사장님은 공감을 안 하고 이 죽이는 디자인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죽이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들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사장님은 감성적으로 공감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그게 35년 전의 디자인계의 문제였는데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디자인 책임자들을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기도 하지만 경영학 한 사람들 중에 안목이 탁월한 사람들이 와서 디자인 센터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은 뭘 잘해? 소통을 잘하지. 사장님하고 의사결정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표현을 잘하고 감성에 대한 느낌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고 나는 그거는 못하지만 이게 왜 죽이는 디자인인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걸 잘 살려야 된다. 일단은 하여튼 눈에 띄어야 돼. CMF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C는 이제 컬러, 그 다음에 M은 머티리얼, 소재, F는 피니쉬, 마감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 앞전에 뭐가 있냐? 폼 팩터가 있어요. 딱 보는 순간 깔끔하게 잘 빠져서 눈에 띄는 것도 있고 남들은 다 길쭉길쭉한데 하나만 동그래갖고 눈에 띄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색상 보고 그 다음에 소재 만져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공이 인간공학이니까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기가 쉽게 잘 돼 있느냐 하는 걸로 이렇게 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폼 팩터하고 컬러에서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된다고 봐요. 특히 폼 팩터에서 한 70% 정도가 거의 딱 보는 순간에 전율이 와. 좋은 디자인이에요. 어떤 디자인을 보고 이게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키우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제품 디자인과 뭐 산디과 이런 데 졸전하면 꼭 가보시고 그다음에 무슨 유명한 디자이너가 DDP에서 전시한다 그러면 꼭 가서 보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다큐멘터리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보고 듣고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내가 진짜 한 100번도 더 받은 질문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대학을 떨어졌어. 옛날에는 종로학원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보고 들어가는 학원을 다니고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때는 공대는 서울대 이런 데 떨어지면 한양공대를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생각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지. 그런 틈이 어딨어.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는 가야 될지 모르겠고 먼저 들어갔던 친구들한테 이제 미팅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인기 있는 과가 어디냐 그랬더니 1공학부부터 5공학부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4공학부에 기계계열, 기계공학과, 기계설계, 정밀기계, 그다음에 원자력 그리고 그 당시는 공업경영학과였는데 나중에 이제 산업공학으로 바꾼 5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기계공학과를 갔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괜히 기계공학 하면은 꼬리타분하고 막 이래가지고 원자력을 갈까 하는데 원자력은
그 당시에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지금도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거기는 안 가고 산업공학과를 이렇게 내용을 쫙 읽는데 거기에 인간공학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맨 머신 인터페이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에 그냥 훅 갔어요. 이건 내 전공이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갔는데 교수가 없어. 나중에 제가 교수 되고 학생들이 이렇게 모집하고 할 때 새로운 분야가 떠오르면 그런 분야도 있다고 그래야지 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 아, 이 인간공학이 뜨는 분야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뭐라고 과목이 있다라는 얘기는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오히려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하나 사가지고 독학을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카이스트의 산업공학과에 우리나라 인간공학 1호 박사가 있다 그래서 그럼 카이스트를 가자.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카이스트를 갔어요. 갔더니 인간공학 하신 분은 맞는데 내가 공부하는 인간공학이랑은 약간 다르더라고. 나는 인간공학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은 인체공학을 했어요. 하나는 피지컬한 뼈라든지 뭐 근육 뭐 이렇게 보는 피지컬한 거. 그다음에 피지올로지컬 생리적인 뭐 심박수가 어떻고 땀이 나고 뭐 막 여러 가지 그런 신체 지수를 가지고 보는 거. 그 다음이 사이콜로지컬 심리적인. 나는 요게 마음에 들어서 인간공학을 하러 갔는데 그 당시 공부하고 온 우리 교수님은 요거랑 요걸로 해가지고 박사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계속 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아예 전공을 기계공학과를 가가지고 생체 역학을 전공을 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들어갔다가 이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1년 만에 때려치고 군대 안 갔기 때문에 3년 동안 옵션을 때우고 그리고 미국 갈 때에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간 게 공업 디자인. 가서 보니까 이 사이콜로지컬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뭐 인간공학을 떠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 사이콜로지컬한 이슈가 지금은 세대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 제너레이션은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의 젠지나 알파 세대랑 중국이랑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옛날에는 이 문화가 넘어올라 그러면 산 넘고 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유튜브나 이런 걸 터지기 때문에 다 똑같아. 또 하나가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저 두 가지 때문에 이 사이콜로지컬한 요소가 점점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을 하던 디자인을 이해를 해서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사이콜로지컬한 이슈를 이해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이슈. 크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대 간의 이슈,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슈. 더 중요한 거는 이 경험이라는 단어는 교수들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실제 사용자나 고객은 경험이 손바닥의 앞면이라 그러면 손바닥의 뒷면은 뭘까요? 이모션. 우리가 경험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경험이라는 거에 뒤에 들어있는 이모션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뭘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면 바로 우리한테 생기는 건 뭐야? 어떤 감정이 생겨. 그걸 이모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필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이 두 단어가 너무너무 밀접한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험의 노트를 써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가서 뭘 먹던 누구를 만나던 뭘 하던 그때 생기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한 거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좋은 디자인 하면 뭐라 그러죠? 하나는 보기 좋아야 돼. 하나는 어떻게 돼요? 쓰기 편하고 좋아야 돼. 그래서 굿 디자인은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은 거를 저희들이 굿 디자인이다. 여기에 비즈니스를 얹으면 looks good, looks well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요 룩스굿이 조금 더 중요한 제품이 있고 어떤 거는 웍스웰이 조금 더 중요한 게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여튼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근데 요거를 합해 가지고 여기에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 두 개 갖고 돼? 안 돼? 안 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격이 있어야 돼. 굿 프라이스. 뭐가 굿 프라이스일까요? 제가 제일 예를 많이 드는 여기 홍익 수제비라고 맛있는 집인데 거기 가본 사람 진짜 맛있죠. 은퇴해도 가끔 생각나는 집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쯤 해? 거기 8,000원? 몇 년째 계속 10,000원 받으시라고 내가. 나는 갈 때 이렇게 10,000원씩 항상 이렇게 드리고 오는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굿 프라이스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싼 게 좋은 거잖아요. 그치? 이거를 만든 사람 입장은 비싼 게 좋은 거지. 그래야지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야지 직원도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얽힌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하느냐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디자인 얘기를 할까요? 디자인 잘하면 어떻게 돼?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궁극적으로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는 궁극적인 지점은 어딜까요? 명품을 가고 싶은 거지. 그럼 명품이라는 거는 뭘까요? 뭐 한 땀 한 땀, 오랜 역사, 좋은 소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몇백만 원짜리도 원가는 뭐 3만 원밖에 안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명품이라는 게 뭐냐면 구 프라이스에 관련이 있어. 명품은 가격 결정을 누가 해요? 기업이 해, 기업. 명품이 아닌 건 누가 해? 소비자. 홍익 수제비 8,000원짜리 수제비를 9,000원으로 왜 못 올리시겠어? 올리면 어떻게 돼? 학생들이 바로 저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저항에 굴복해 갖고 가격을 못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뭐 디오르니 뭐 이런 데서 가격 올렸다고 뛰돌르고 왜 올렸냐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요 결국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고객과 기업 사이에 가격을 놓고 서로 밀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 밀당해서 기업 쪽으로 갖고 오면 그거는 명품이 된 거고 못 갖고 오고 계속 찔찔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지는 거지. 남으면 다행인 거고. 그런데 그런 명품으로 가는 데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는 게 이제 디자인 경영에서 얘기하는 디자인의 가치.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뭐 은퇴했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하지. 배울 게 없어. 이 디자인이라는 걸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인문이 베이스가 돼야 되고 거기에 기술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 또 거기에 예술과 디자인을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전공이야 이게. 거의 학문의 어떤 전공의 이슈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영역을 내가 이해하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오픈 경쟁의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AI 때문에. 어느 대학 출신이 제일 힘들까? 서울대가 제일 힘들어.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하겠지 그랬는데 그 정도 못해. 오히려 학교 안 다닌 사람들이 서류 냈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알아. 그게 훨씬 난 거지. 산업 디자인은 그래도 좀 난 편이긴 한데 산디도 거의 뭐 맛이 가기 직전이지. 산디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분야의 기술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예를 들어 모빌리티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모빌리티. 그럼 모빌리티에 대한 공학적인 그런 기술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산디 가서 유리하지. 절대로 시각하지 마. 2차원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브랜드로 넘어가고 브랜드 경험에 뭐에 뭐 서비스 디자인하고 막 그렇게 넘어가지. 옛날 같이 뭐 포스터 만드는데 옛날에 시각 디자인하고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요새 AI 돌리면은 더 잘 나와. 거기서 조금만 고치면 훌륭해. 오히려 그 시간에 역사책 열심히 보고 인문학 책 많이 보고 뇌과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훨씬 나아. 또 다른 질문. 내가 20살 돌아왔다면 세상 다 죽었지. 난 너무 원통해. AI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수를 능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교수들 AI 잘 몰라. 말만 하지. 여러분들이 AI를 많이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교수들이 공부한 거, 몇십 년 걸려서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지. AI 시대에 교수도 여기서 요이 땅이고 여러분들도 요이 땅이면 누가 이기겠어? 학생이 엄청 이기지. 그래서 지금 원통해 죽겠어요. 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기회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현상은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옛날부터 어려웠어. 자기가 자격을 갖추면 언제든지 자리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게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회적인 여러 환경의 변화, 기술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다 깔려 있다는 게 지금 AI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연대랑 어디 AI로 답서가지고 교수들이 뭐 빡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를 내지 말아야지. 바보 같은 놈들 당연히 AI를 쓰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못 쓰게 해? 쓰라고 그래야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AI가 쥐약입니다. 나한테 AI는 진짜 보약이야. 왜? 저는 아는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게 내가 생각하고 싶었던 거를 얘가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AI가 던져주는 걸 가지면 마치 그게 세상의 다인 것처럼 안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AI를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 써야지 여러분들이 활용당하면 안 된다. 내가 쓴 책 많거든. 디자인 발전소. 근데 제 책 보지 말고요. 원서를 봐야 돼. 더럽고 치사해도
영어로 된 게 제일 좋은 그 책이야. 훈민정음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그 느낌이 와요. 나란 말씀이 뒤움기게 달아.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못해요. 마찬가지로 디자인이라는 책이 다 원서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거를 번역하는 순간에 그 의미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영어로 된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매진 디자인 크리에이터라고 치고 뒤에다가 PDF라고 치면 그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책인데 난 이거보다 좋은 책 못 본 것 같아. 패드로 딱 들고 보면 명품 들고 있는 것처럼 멋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단어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 딱 읽으면요. 다음번 책 읽을 때 되게 쉬워요. 우리 학생들도 책 영어로 된 책을 읽다가 언제 포기하죠? 인트로덕션 읽고 챕터 1 읽다가 점점 한숨이 많이 나오죠. 여기까지 내가 단어를 찾은 게 몇 개인데 뒤에 페이지를 이렇게 또로로 넘겨보면 동기 부여는커녕 동기가 사라지면서 에휴 그거랑 비슷할 거야 하고 한글책 읽기 시작하거든요. 보통은 챕터 한 2까지 읽으면 그 단어들이 뒤에 계속 반복이 돼. 책 쓰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 쓰지 않아. 안 팔리는데. 그래서 하나를 딱 잡으면 읽으세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겠다 그러면 돼, 안 돼? 한 페이지 하면 죽어. 하지 마. 하루에 30분씩 읽겠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 읽는데 10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 읽는데 하루가 걸릴 수가 있거든. 하루 걸리는 페이지 만나는 순간 정 떨어져. 어디 갈 수 있지 요새? 일단은 교환학생 가서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실력은 홍대가 최고로 좋아. 거기는 가서 그 나라의 문화나 건물이나 이런 걸 보고 경험해 갖고 오는 거지. 6개월 가는 동안에 내가 학문적으로 엄청난 실력을 쌓아갖고 오겠다? 절대로 안 돼. 그 디자인적으로 보면 미국도 괜찮긴 한데 미국은 또 생활비가 더럽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보다는 유럽. 왜냐면 유럽은 학생들 패스 가지면은 다른 나라도 많이 다닐 수 있고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가야지. 우리 학교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한 10년 지나면 내가 올 때는 우리나라 애들이 중국으로 유학 갈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한 3만 5천 명 정도 졸업한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이 한 3만 7천 명, 8천 명 졸업한다 그랬거든요. 1년에. 인구수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디자이너를 많이 양산한 나라예요. 그러다가 한 7, 8년 전에 홍콩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중국 친구가 나와서 현재 중국에서 디자인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마다 50만 명이 졸업하는 거예요. 50만 명 중에 1%만 잘하는 애들이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5천 명씩. 장난 아니죠. 해마다 레드다 심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옛날에 한 7년 전에는 그 중국 거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본드 냄새가 나가지고 열어보지도 않고 다 탈락을 시켰어요. 지금은 장난 아니게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난 중국 가는 것도 나는 강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애들하고 네트워킹을 잘 하고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큰 도시, 북경, 상해, 항저우, 셴젠, 광동 이런데 그런 큰 도시 모든 첨단 제품은 다 셴젠에서 나오거든. 거기서 한번 갔다 오면 눈 뒤집어집니다. 친한 후배 하나가 삼성전자에 오래 있다가 자기 디자인 사무실을 오래 하다가 중국의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디자인을 잘해줬더니 자기네 회사로 디자인 사장으로 스카웃을 해갔어. 매일 아침 사장이 와서 새로운 디자인 갖고 오라 그러는데 매일 아침에 이게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하룻밤에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고 뭐 다 검토도 해봐야 되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넌 새로운 디자인만 갖고 오래.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 새로운 냉장고를 디자인해서 갖다 줬는데 만들었는 냉장고 문이 안 닫히잖아요. 그래도 팔아먹을 때가 있대 중국에서. 저 안쪽 내륙으로 가면 문 안 닫히는 냉장고도 다 팔아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크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중국은 그런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도 팔아먹을 때가 있고 팔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이 명품으로 가려고 하는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디자인에 투자하고 있고 엄청나게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큰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한번 보는 거는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좋다. 하여튼 미치도록 하는데 거의 미치지만 미치면 안 돼. 미치면 회복이 안 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 안 됩니다.